푸른밤 종현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죠. 너는 꼭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더라. 네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기도 해요.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목록을 보면 나한테 자주 연락을 해오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주로 연락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서로들 같은 마음일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섭섭한 게 많다는 건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게 많다는 증거라고요. 바라는 게 없으면 섭섭하지도 않은 법이겠죠. 서로에 대한 기대나 마음은 다른 경우가 많아서 한쪽은 늘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준 만큼 상대방에게서 받으면 좋겠는데 왜 항상 같은 마음일 수가 없는 걸까요? 4월 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넌 나만을 위한 붉은 칵테일 빛에 담긴 이 밤 난 너와 단둘이 떠나고 싶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했지. 지금 우리는 춤을 추고 있어. 비밀스러운 몸짓과 노래로 검게 모두 타버린 것 같은 내 심장에 터질 듯 너를 비추고 붉게 물든 나의 입술 뜻밖의 아찔했던 그 입맞춤.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했지. 지금 우리는 춤을 추고 있어. 비밀스러운 몸짓과 노래로 넌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이 밤이 다 지나가면 넌 사라질 것 같아. 하얀 별빛과 내 마음에 들어와서
4월 4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태태의 로맨티코였습니다. 좋네요. 되게 남자 여자의 목소리가 되게 간질간질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엄청 달콤하게 막 조화를 이룬다라기보다 뭔가 되게 긴장감 있게 좀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서로 엄청 좋아서 막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 말고 이제 막 좋아하기 시작해서 혹은 뭐랄까 눈치 보고 있는 그런 눈치 싸움 중인 남녀의 목소리 조합 그런 느낌? 너무 저만의 느낌인가요? 1756님 제가 짱짱 좋아하는 노래네요. 태태가 부른 로맨티코 라디오에서 오랜만에 듣네요 라고 이 노래 예전에도 한번 들려드렸던 것 같은 기분. 이 노래 좋아합니다. 저도. 0215님 사람 관계에서도 내려놓음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만큼 너무나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러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프닝에서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있는 만큼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싶어요. 글쎄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김윤정님 오프닝 듣고 뜨끔했네요. 저는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주고 연락해주길 바라는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대한 연락이 안 오거나 약속 때 안 불러주면 서운해 라고 섭섭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서운해 하시고 좀 섭섭하게 되신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데 좀 그런 쪽을 많이 이제 습관을 들여서 아니면 많이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자기 세뇌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잘라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섭섭해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더 섭섭해하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참 웃기죠? 야 너는 왜 안 섭섭해하냐? 그런 거 가지고 섭섭하다. 어쩌라고 나한테 어떡하라고 막 그랬었던 기억나네요. 너무 어찌 보면 너무 쿨한 게 상대방을 섭섭하게 만드는 어떤 포인트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적당히 섭섭하고 적당히 뭐랄까 다음이 있으면 항상 적당히 섭섭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 해보네요. 자,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해요. 이지영씨, 루시아씨 오시고요. 실시간 연애 상담 보내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미니 앱이 새로워졌어요. 지금 새로운 버전을 설치하시거나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푸른밤에서 준비한 특집 푸른밤 4월 이야기 첫 번째 시간 밴드데이 함께 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방송이 되죠. 소란 그리고 옥상달빛 분들 오시니까 기대해주세요. 4월 15일에는 푸른밤 고정 게스트 분들과 패밀리데이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방으로 가든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푸른밤은 마운티아, 다우닝 산업, BMW 코리아, 롯데관광개발, 기초영어 해커스톡, 유록스, 라운건설 주식회사, 부영주택, 서울사이버대학교, 미건의료기,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피아노 연주곡이에요. 이
음악은 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이제 클래식 피아노 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런 이 쇼팽 발라드 1번 들을 건데요. 제가 오늘 틀어드릴 노래 버전 이제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영화가 상당히 좀 슬픈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이제 나온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래가 꽤 길어서 사실 이제 이 쇼팽 발라드 1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8분이 넘어가는 연주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듣다가 이제 다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또 귀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 피아니스트,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OST로 삽입된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네, 쇼팽 발라드 1번 영화 피아니스트 OST 버전으로 들으셨어요. 노유나님, 폴란드에서 유학생인데 피아니스트 영화에서 나온 쇼팽 발라드 1번이라뇨. 영화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듣게 되다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뭐 영화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미니 혹은 이제 사연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이거 치느라 고생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9181님, 쫑디 저 내일이면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해요. 간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기분이라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네요. 미래에 좋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본인의 꿈 잘 이뤄내시길 바라고요.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게 기본인 직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픈 자 혹은 이 몸이 불편한 사람을 이제 챙겨주고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좀 멋있는 직업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이루신 본인이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곳으로 이제 전력 질주하실 수 있었으면 하네요. 1408님, 저 1년 동안 말 한 번 못하고 생각하기만 한 남자분이랑 연락을 하게 됐어요. 평생 얘기 한 번 못할 줄 알았는데 꿈만 같아요. 좋은 일 생기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좋은 일 생겼네요. 이제 하나둘 이제 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연락하면 이제 조금씩 서로의 취미라든지 공통점을 찾아 나가고 뭐 그럼 되겠죠. 9193님, 쫑디 오늘 오랜만에 치과를 갔는데 간호사 언니들이 살 빠졌냐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최근에 6kg 정도 빠졌거든요. 계속 다이어트 잘하도록 응원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래요. 본인이 얼마나 또 목표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운동 잘 하셔서 다이어트 원하시는 이제 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건강하게 빼셔야 돼요. 무조건 운동하시면서. 4374님, 쫑디 저 내일부터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 봉사를 시작해요. 어린 친구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봉사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이게 제가 정확히 어떤 교실인지 어떤 봉사인지는 잘 모르지만 또 어린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얘기도 잘 나눠보시고 본인의 어떤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잘 건강하게 또 아이들에게 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16님, 저는 결혼이란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갑작스레 행복이 오니 되려 불안한 마음이 앞서네요. 언제 이 사랑이 꺼질까 걱정부터 하는 저, 이 행복함을 불안해하지 않고 오래오래 가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와, 저 너무 행복한데 이게 깨지면 어떡하지? 이 행복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 순간을 일단 즐기시고 그것들을 이제 걱정하다가 내가 걱정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그 기운이 끼쳐가지고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제 긍정적으로 상대방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잘 연애하시길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섭님, 내일 회사 면접을 봐요. 4일 동안 12시간씩 면접 연습을 했는데 합격 기운 넣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12시간씩 연습하면 정말 힘드셨겠네요. 고생하셨으니까 그만큼 또 본인이 생각했던 그 면접의 그림들 그려지시겠. 콜라드 스웰의 파이어스톤 듣겠습니다. I'm a flame, you're the fire. I'm the dark in need of light.
Hearts alive, firestorm. When they strike, feel the love. Sparks will fly, reignite our bones. When they strike, we light up the world. Said we light up the world. I'm from bed, you're from wide. Perfect strangers in the night. Oh, here we all come together. To the one we'll testify. Hearts alive, firestorm. When they strike, feel the love. Sparks will fly, they ignite our bones. When they strike, we light up the world. Hearts are like firestorm. When they strike, you feel the love. Sparks will fly, reignite our bones. When they strike, we light up the Hearts alive, firestorm. When they strike, feel the love. Sparks will fly, they ignite our bones. When they strike, we light up the world. Said we light up the Firestorm. 연애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간혹 연애를 하니까 더 힘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듦의 이유가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왜 이렇게 괴로운 건지 아리송할 때가 있는데요. 이지영 씨, 연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연애를 하니까 힘든 것 같은데요, 그냥. 연애하면 힘들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너무 아픈 사랑은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것 같은 루시아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질문해주신 그대로 너무 아픈 사랑은 연애가 아니다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자, 연애에도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 별에서 온 연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철저히 중립을 지키는 두 분, 이지영 씨, 루시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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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네. 오프닝에서 너무 아픈 사랑은 또 이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네, 루시아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겠지만 너무 아픈 사랑은 연애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연애는 이제 서로 간에 행복하고 네네. 또 즐겁고 좋은 경험과 그런 시간들을 같이 나누는데 가장 우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너무 괴롭게 한다면 네, 그것은 연애라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자, 연애에서 네. 아픈 것이다, 힘든 것이다. 그죠. 연애하면 할 게 많죠. 음,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같이 결정해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미리 또 알아야 하는 거고 나누는 것 자체가 솔직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워요. 연애 자체가 연애하는데 왜 힘들어라는 말은 그 연애하면은 안 힘들어진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 뭐 힘들었다가 안 힘들었다가 네네. 그 시소 타기처럼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연애하면 다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세상이 밝아지기만 하고 그렇죠.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그거 있잖아요. 뭐요? 연애를 하는데 불구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된 연애라는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네요. 행복하다가 힘들다가 뭐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힘들기만 합니다. 는 잘못된 연애 같고요. 어떤 연애가 좀 그러면 힘들기만 할까요? 그 대부분 연애가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힘들다 진짜. 예. 좀 아, 너무 약간 힘들어. 성격이 네. 아니면은 서로의 뭐 취향이라든지 살아온 뭐 환경이라든지 그게 안 맞아서 네, 모든 게 안 맞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요. 이호미라님, 루시아님, 저의 남친 목소리 이상형 이주환 씨 오늘도 힐링하고 목소리 갈게요. 남친. 아, 목소리. 아. 죄송해요. 제가 결혼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박시은님, 맞아요. 아픈 사랑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연애를 안 하고 안 하는 거 맞아요. 오늘도 별연애 본방 청취하러 왔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근데 한 번 사랑을 연애를 네. 되게 힘들게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다시 하기 힘들죠. 네. 못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혹은 그때처럼 못 할까봐 무서워서 또 그러니까 그때처럼 연애가 끝날까봐 못 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 너무 이렇게 아플까봐. 예, 혹은 그때처럼 연애를 하지 못할까봐 예. 자신이 없어도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많죠. 네. 자, 이제 우리 가족분들 사연 어디로 받아야 되는지 네. 실시간 상담 어디로 받고 있는지 지영 씨가 소개해 주실 시간입니다. 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미니 업데이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아직 업데이트가 초기 단계여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루시아의 좋아 듣겠습니다. 내 두 눈 위로 어느새 너란 눈이 내려와 저 하늘 위에 꼭 걸려있는 구름 같아 네 눈웃음에
네, 루시아의 좋아 듣고 왔어요. 자, 별에서 온 연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할까 합니다. 부산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K씨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만날게요. 남자친구와 티격태격 하긴 해도 고민 사연을 보낼 정도의 문제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 커플은 500일 가까이 만났고요. 전 20대 중반, 오빠는 20대 후반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오빠는 다행히 본인이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고요. 저는 오랜 취업 준비에 지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3개월 내내 거의 야근을 했고 10시, 11시 퇴근을 하는 등 1년 정도는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힘들었어요. 그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 남자친구였고요. 남자친구는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도 매주 주말이면 저를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와 줬거든요. 그렇게 1년을 보내던 중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리지 않은 나이라 고민도 엄청 많이 했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나 더 늦기 전에 워킹홀리데이 가보고 싶은데 너무 고민돼. 어떡하지? 너가 나한테 그 얘기 꺼낸 거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정도로 하고 싶으면 해.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라면 나는 너 응원할 거야. 근데 오빠 나 1년 기다려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난 나보다 네가 더 걱정이다. 외국 가 있는 사람이 더 힘들지. 너만 잘해준다면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오빠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워킹홀리데이를 결정하기까지 오빠와의 연애도 큰 걸림돌이었어요. 해외 장거리 연애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주변에서도 제가 그런 걱정을 하면 분명 헤어질 거라고 남친 없는 셈치고 자유롭게 놀다와 하면서 저주 아닌 저주도 했지만 전 오빠를 믿기로 했습니다. 믿음직스럽게 얘기하는 오빠를 봐서라도 정말 잘하고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됐어요.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서 남친 폰으로 찍은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하려고 남친 핸드폰의 톡 메신저에 들어갔는데요. 사진만 전송하려고 한 건데 갑자기 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 2명과의 단체 톡방이 궁금하더라고요. 평소에 오빠는 팔불출 사랑꾼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제 칭찬이나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됐는데 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진짜? 네 여자친구 진짜 가는 거야? 대단하네. 야, 큰 결정했네. 근데 너 기다릴 거냐? 기다릴 확률 97% 아니냐? 아, 글쎄 난 그 남은 3%가 궁금하긴 한데. 이런 농담이 오가는데 은근 기분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릴 확률 97%라고 하니까 괜히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기분을 싹 가시게 하는 남친의 대답. 야, 1년이다. 가서 좀 있다 헤어지겠지. 그래, 잘 생각했어. 그 초등학교 쌤 그 소개시켜줄게. 아, 진짜? 그래, 나 소개시켜줘. 진심이다. 나 결혼하고 싶어. 그럼 보자. 적당히 8월쯤 해줄게. 그때면 욕 안 먹고 그게 딱 좋지 싶다. 오케이. 이 대화를 보니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도 떨리고 처음엔 너무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어서 화도 났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해보니 워킹홀리데이는 정말 제 욕심으로 결정한 거니까 남자친구를 원망하거나 욕할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사실 못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믿음직스럽게 얘기를 해줘서 우리 사이를 믿었는데 남친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서운하면서도 화를 낼 수 없는 이 상황이 답답해서 눈물도 났고요. 무조건 기다려. 어떻게 딴 여자를 만날 생각해? 이렇게 따질 수는 없잖아요. 남자친구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며칠째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가기 전까지 잘 지내다가 가서 헤어지자고 저 혼자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남자친구는 예전처럼 저에게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고
잘해주는데 이게 진심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아님 가기 전에 다 터놓고 얘기를 하고 좋게 정리하고 떠나는 게 나을까요? 헤어지지 않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헤어지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아, 딱 걸렸네.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걸리냐? 최은희님, 루시아님 매번 목소리 들을 때마다 반해요. 아이고. 너무 이쁜 목소리라 부럽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김민정님은요, 지영 오빠 목소리 되게 비열해요. 크크크. 연기가 아주 물올랐어요. 홍명화님, 무섭네요. 두 얼굴, 유유유유유. 홍미은님이 남친의 단톡방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네. 아. 근데 저는요, 예. 일단 1차적으로는 본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본 사람이 네. 1차적으로? 네. 음. 왜냐면 글쎄 이거는 그냥 그거랑 비슷해요. 여성분들이 내 남자친구 변한 것 같아, 헤어질 거야, 너무 싫어 막 이러다가 한 3시간 있다가 다시 잘 지내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분들이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고 여자는 그런 이유가 있다. 정말 그러니까 물론 그게 네. 잘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상대방이 이제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지 못한 나의 잘못이니까. 네. 예, 정말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거네요. 판도라의 상자를. 예, 이거는 예. 보지 말았어야 저는 했어요. 되게 여러 가지로 일단 생각이 들어요. 음. 우선은 남자친구분이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자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뭔가 남자들끼리 좀 이제 장난말처럼 있잖아요. 네네. 막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도 조금 들고. 네. 왜냐면은 여자친구 앞에서는 이렇게 막 사랑꾼처럼 해도 남자들 앞에서는 이제 좀 남자답게 보이려고 괜히 대화에 조금 분위기에 같이 끼려고 하는 부분 그죠? 괜히 있지 않았을까? 괜히 하는 소리들. 네, 마음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보려고 봤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미 이제 발견하셨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뭐 얘기를 잘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뭐 방법이라는 생각. 섭섭하긴 하니까. 그래서 엄청 섭섭하죠. 엄청 섭섭하죠. 그쵸. 그냥 이게 뭐 섭섭하니까 네. 그 마음은 어쩔 수 없는데. 김정용님도. 근데 남자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냥 대충 맞춰주고 헤어진다는 얘기를 쉽게 말하는 것도 네. 솔직히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네. 남자뿐만이 아니라 뭐 사람이면 그쵸.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네. 저 마음속에 있는 말들, 내 머릿속에 있는 말들을 다 펼쳐놓고 보면은 정말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뭐 이야기들도 많을 수도 있고. 맞아요. 절대 휴대폰 안 보는 게 좋은데. 네. 7211님, 부들부들 남자친구가 못 기다려줄 수 있죠. 그래도 저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친구들한테 말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뭐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닌데. 그쵸. 모르겠다. 이거 왜 봤을까요? 너무. 근데 그죠, 보지 왜 말아요. 봤을까요? 아까 그 종현 씨가 말했던 네. 펼치는 순간 거기서부터 정말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항상 남녀 사이에 오해할 소지가 많이 생기는 여지를 많이 그런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네네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계속 연계돼서 계속 비슷한 오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맞아요. 네. 김재희님은요. 알아버린 이상 숨겨봐야 나중에 곪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생각도 네네. 이제 봤다. 오빠랑 안 그래도 그 일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 뭐, 네. 주변에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는 것보다 뭐, 한번 두 분이서 얘기해보시는 게 저는 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신혜원님 보내주셨는데요. 친구들끼리 센 척하려고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드린 거랑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생각엔 그냥 말하고 헤어지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그래요. 얘기하시고 헤어지고 가는 것도 네. 센 척. 예. 차라리 나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지금 마음이 벌써 이제 사연자분이 안 좋으시니까 이거 지금 믿음이 안 가잖아요. 네. 남자친구한테. 네. 그러니까 몸이 떨어져 있을수록 이제 믿음이 더 커야 하는데 그거에 이제 어떠한 이유가 되었었든 지금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 네. 어쩔 수 네.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혜진님은요, 서로 믿을 수 있으면 뭐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털어놓고 얘기해 보세요. 예, 근데 좀 가시기 전에 얘기하는 거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솔직히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노윤아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솔직히 톡방 봤다고 말하고 잘 풀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봤다고 말하고 뭐 기분 나빴었다. 네네네. 오빠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한 것 같고, 맞아요. 오빠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남친의 반응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화들짝 놀라서 깜짝 놀랄 만큼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정말 장난이었다고 네. 그런 여지를 둬서 친구들이랑 그딴 농담에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네네. 또 오히려 태연하게 그래 뭐 미안했고 뭐 이렇게 된 김에 그래 헤어지자 뭐 이렇게 서로 말을 알게 할 수 됐으니까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알게 됐으니까 네. 아, 힘들었는데 네가 알고 있었구나. 맞아요. 상대방의 그럴 수도 태도에 초점을 좀 한번 잘 맞춰보세요. 저는 글쎄 뭐 물론 말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휴대폰 보고 헤어지는 거 혹은 전에 듣고 헤어지는 거 그렇죠. 이런 거. 저도 진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애를 떠나서 이제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네. 근데 이제 뭐 야 얘가 이렇게 너 생각한다던데? 라고 얘기를 하고 내 앞에서는 정말 다르게 대하고 충격이 굉장히 몇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 건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에 얘가 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내가 좋거나 혹은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거나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모른 척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날 그렇게 얘기했다라거나 내가 눈으로 확인을 했어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다르겠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선이냐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선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오로지 올곧이 그 사람인 경우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사실. 그럼요. 서로 바라보는 게 다 다르죠. 네. 근데 종현 씨가 지금 말한 것처럼 최소한의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느 정도 좀 잘 고민을 해보시고 얘기를 꼭 당사자와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민아님, 저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적이 있어요. 유유, 제가 보게 된 거라 미안하다고 했었지만 전 여친이 긴 톡을 보내온 거에 길게 답장을 했더라고요. 끊고 맺음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길 바랬으나 아직도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에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럼요. 섭섭하죠. 네, 굉장히 조금 섭섭하셨던 거 보면 마음이 넓으신 분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막 헤어지고 그쵸. 그런 거 엄청 많아요. 네. 길게 답장을 했다. 네. 아니 왜 아직도 차단을 안 해놔? 저도 그 판도라의 상자가 제 상자가 열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정말 뭐 아무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 적혀져 있는 워딩만 봐도 오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네. 이거는 진짜 아무런 사이가 아닌데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의 사생활이어서 네. 더더욱이나 보면 안 되는데 보게 됐을 때 그쵸. 괜한 오해를 많이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예. 뭐 남친분이 아무 일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제 경우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김진영님은요. 근데요, 여자분도 하고 싶으신 대로 욕심 부리셔서 워홀 가는 거잖아요. 진짜 남자친구분의 진심이 뭔지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갔다 오라는 게 진심인지 나를 포기해서 그런 말을 한 건지. 나의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 한 선택 그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선택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나 때문에 수정을 하고는 절대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뭐 그 깊이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사람의 삶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네.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짜 못 보낼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네. 5948님, 저도 6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캐나다에 가 있을 때 여자친구가 기다려줬었는데요. 오히려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터키 속담에 그렇게 될 일은 꼭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화이팅. 아. 네. 잘된 아. 케이스. 네, 잘된 케이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요. 어. 그 얘기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보시고. 그래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이게 봤으니까 네, 사단이 났으니까 네, 뭐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서 뭐 그다음에? 이야기해보시면. 만약에 저라면 내가 만약에 이제 사연자분의 상황이라면 내가 그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얘기하고 그래도 전 헤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몸이 멀어지잖아요. 어쨌건 그쪽에 가서 이제 내가 마음이 변하든 상대방 마음이 변하든 둘 중에 한 명만 변해도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헤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 마음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헤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터키 속담까지 나왔으면 뭐 아, 항상 이제 이런 사연 관련된 그래요. 거에 귀결이 속담을 예로 들면서 끝내면은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될 일은 그렇게 할 말이 된다. 없어요. 알맞게 우리가. 보내주셨네요. 그렇게 될 일은 결국엔 그렇게 된다. 속담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다녀오셔갖고 결혼을 하게 될 거였다면 어떻게든 결혼을 하게 되고 그쵸. 헤어질 거였다면 어떻게든 헤어지게 된다라는. 그럼요. 근데 속담이라고 하기에는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말 같기도 하고 뭐야 미치기만데 속담이. 1656님. 아니 상황과 롱디를 다 떠나서 여성분 감정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만나길 원하시면 본 걸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년 떨어지는 상황에 밀려 감정에 눈 감아버리는 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참고로 전 해외 롱디 근 2년 후에 지금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네. 와. 우선 롱디가 뭔가요? 멀리서 이제 장거리 연애를 롱디라고 하더라고요. 오. 무슨 줄임말인지 모르겠어요. 롱 디스턴스. 들었어요. 디스턴스. 네. 영어가 짧았어요. 그렇죠. long distance. 저런 줄임말이 있군요. 아 이걸 모르시는구나. 롱디라는 뜻은 네. 알고 있었어요. 어. 근데 이게 뭐의 줄임말인지는 몰랐는데. 그러게.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저 네. 똑똑해진 것 같아요. 잘된 케이스를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또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또. 그리고 사람 알려주셨네요. 만나다 보면은 원래 연애 사이에서 연애하다 보면은 네. 이게 내가 모르던 상대방의 모습을 보는 것들이 네. 한두 번이 아니긴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깜짝깜짝 이제 놀라게 되죠. 이겨 나가면서 또 이제 연애가 길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우리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하죠. 빌리 어쿠스티의 봄날의 눈이 부신. 듣고 노래 소란했던 시절에 듣겠습니다. 빌리 어쿠스티의 소란했던 시절에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넌 기억하고 있는지 모두 잊은 듯 지내는지 비 내리는 그날이면 널 떠올리곤 해 늘 함께 걷던 그 길이 이제는 낯설어질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나 보다 지나온 우리 날들이 조금씩 살아 되돌릴 수가 없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단 한순간 내 기억도 다 버릴 수가 없어서 기억 속에서 여전히 헤매이고 있는 나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죠. 별에서 온 연애 이지영씨, 루시아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사연도 좀 만나볼까요? 4449님.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25살 남자입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새벽에 매일 신문 배달을 하는데요. 쉴 때마다 가는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일하는 여학생이 너무 이뻐서 반해버렸어요. 주말 알바인지 주말에만 보이더라고요. 어제는 음료 하나를 사서 하나 드세요 하고 휙 나와버렸는데 친해지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유유. 이미 그 아르바이트생은 네. 뭔가 특별함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 특별함이요? 하나 사서 드세요 하고서 휙 나왔다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걱정이 네. 일하는 여학생이 너무 이뻐서 반해버렸어요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저렇게 받은 음료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럴 수도 걱정이 좀 있겠네요. 들어요. 왜냐면은 제 그렇죠. 주변에서 편의점에 그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분이 너무 예뻐서 그 네네. 편의점만 간다라는 얘기를 좀 흔치 않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남자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경쟁자가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전 예전에 도서관에서 커피 준 적은 있었는데 캔 커피. 그런 걸로 이제 그 상대방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쵸.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자주 가세요, 우선. 네. 주말 아르바이트니까 주말에 네. 그래서 우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주말에 계속 사가시는 걸로. 무조건 루시아 씨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4449님 같은 분들이 꽤 많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쁘니까. 그 어떻게 말하면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럼 이건 좀 경쟁자가 많으니까 예.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되나요? 그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우선 새벽에 네. 새벽까지도 여는 샵이 있어요. 헤어샵 같은 데가. 네네. 돈을 모으셔서 네. 그래서 굉장히 내추럴한 스타일인데 연예인들 보면은 정말 공들인 예. 눈에 잘 안 보이는 내추럴함을 표현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편안하면서도 상당히 멋스러운. 그래서 뭐 괜찮으시다면 스프레이로 이렇게 예. 티셔츠 젖은 것처럼 이렇게 칙칙칙 뿌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하셔서 네. 네. 가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지금부터의 알바생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또 네. 어떤 관심의 표현을 했으니까 예, 다음부터 이제 좀 촉각을 곤두세우시라. 네. 네, 4034님. 저는 지금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연애를 하고 있는 27살 직장인이에요. 이제 만난 지 4개월 됐는데 아직도 너무 보고 싶고 설레고 하루 종일 생각나서 죽겠어요. 사랑도 일상생활도 잘하는 성숙한 연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끝이죠. 4개월 지나셨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지나시면 사랑도 일상생활도 잘하는 성숙한 연애. 네. 이거 못하는 사람 평생 못해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사연이 항상 이 다른 그림자의 사연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뭐 이 다음 한 줄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빠한테 다른 여자친구가 생기면 카톡을 봐버렸어요. 바로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뭐 사랑도 일상생활도 잘하는 성숙한 연애는요. 네. 그냥 일상생활을 일단 잘하면 네. 일상생활 잘하는 게 생각이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예. 지금 너무 설레고 하루 종일 생각이 나서 죽겠다고 하셨는데요. 뭐 즐기세요. 제가 봤을 때 2달 또, 봅니다, 저. 네, 오래 가지 않을까. 앞으로 2달 봅니다. 앞으로 2달. 네,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사랑하기 좋은 그렇죠. 그런 시즌이니까요. 그 터키 마음껏. 속담 있잖아요. 네. 아까 그 그렇게 그건 될 건 하지 그렇게 말고.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건 그렇게 된다. 잘 될 거예요. 마음껏 즐기시기 그건 바랍니다. 잘 되려고 그쵸. 될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 될 거라고 얘기를 또 해드리고 될 싶죠. 겁니다. 터키 속담 네. 오늘 좀 요긴하게 쓸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자, 최소희님. 1년간의 첫사랑을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공중전화로 전화도 걸어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달려가서 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잊어야 할까요? 이게 좀 이제 상처가 있는 그런 네. 사연인데. 첫사랑을 포기. 공중전화로 전화 걸고 이러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요? 스토커 같아서? 아니요, 상대방한테 이제 네. 피해를 줄 수도 있는 행동들이니까. 번호가 또 안 자기 뜨면? 번호로 안 뜨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포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포기한 이유가 하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굳이 전 공중전화로 차라리 공중전화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짝사랑인가요? 이게 사귀었던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사귀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1년간의 첫사랑? 첫사랑을. 네, 첫사랑인데 아마 짝사랑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근데 참 저게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저 마음이 저는 또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학생 시절에 막 저런 장난같이 이렇게 암 뜨는 번호로 전화해서 여보세요 하면 으악 끊고 막 그런 짓 많이 근데 했었거든요. 상대방이 다 알잖아요, 누군지. 그쵸. 그쵸. 예. 인기가 네. 정말 많은 사람이면은 걘가 젠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렇게 티가 날 정도로 좋아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자기 번호로 전화하세요. 네. 차라리. 근데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잊어야 할까요 하셨는데 마음이 이제 이렇게 아직도 좋아하는데 억지로 잊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저도요. 네, 아티스트들은 저런 상황에서 곡을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생산적인 그런 에너지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억지로 누르진 마시고요. 방법이 없어요. 네, 해결이 안 누른다고 또 되니까요. 눌리지가 않아요. 네. 그런 예. 건. 김보경 씨, 만날 때는 너무 좋은 남친, 꽁냥한 데이트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연락이 힘들어요. 안 하는 건 아닌데 항상 늦게 답을 하고 아직 사귄 지 한 달, 연애 초기라 말하면 집착이라 할 것 같은데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것 때문에 정말 싸우는 사람 많이 많이 싸우죠. 봤어요. 네. 진짜 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왜 이렇게 답장이 늦어? 예. 더군다나 이게 남성분들이 연락이 늦는 경우, 답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상대방마다 서로가 남녀 사이에 또 전화 습관, 호흡이 좀 전화하는 다르니까. 양, 문자의 양, 애정도가 또 많이 다르잖아요. 참 신기한 게 그 안에도 궁합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남자분들도 굉장히 다정하게 연락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정말 연락하기 힘든 그런 맞아요. 네, 남자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뭐 그래도 이제 만났을 때 뭔가 이제 믿음을 주면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그리고 물론 이게 무조건 다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한번 나눠볼 만하다. 이제 그렇죠? 톡으로라도. 그러니까 남자분이 이제 아직 만나신 지 사귀신 지 한 달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맞춰주시던지 아니면은 여자분이 남자분의 스타일에 맞춰주시던지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실 수 제 타협이 있을 좀 것 필요할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뭐 남자분이 뭐 두문분출한다거나 잠적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네. 우선은 남자분 속도에 맞춰줘 보세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04님이죠. 네. 저는 3년 가깝게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첫 만남 때처럼 떨림과 설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좋은 건 맞는데 이런 제 마음 뭘까요? 떨림과 설렘이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네. 또 이제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거죠. 마음. 규선 씨랑 통했네. 저랑 이렇게 통했어요. 똑같이 얘기한 적이 처음이에요. 대단합니다. 예. 마음이 이제 오늘 통하신 일기 게 써야겠다. 또- 장수 코너의 징후예요. 예, 이렇게. 좋습니다. 두 명의 게스트. 예, 예. 자, 1393님. 썸남이 생겼는데 제가 아직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아서 관계 발전하는 게 겁이 나네요. 원래 관계를 이어가는 게 이렇게 겁이 나는 걸까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좋겠네요. 썸남이 있어서. 네, 첫 연애를 네. 이제 시도하시는 상황인데 겁이 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죠. 그죠? 그쵸. 연애라는 네. 게 이제 뭐 어쨌건 연애를 떠나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 항상 좀 두려움이 함께 하잖아요. 네. 네. 두려움, 설렘, 뭐 네. 두근거림, 무서움 이런 게 네. 항상 공존하는 거니까 네. 그건 그냥 좋게 이제는, 보셨으면. 네, 겁내지 마시고 네. 네. 익명 요청해 주셨어요. 1년 전쯤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다시 보고 싶어요. 저의 마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서로 20대 중반에 만나서 제가 너무 결혼을 재촉하는 바람에 헤어졌거든요. 이후로 몇 번의 소개팅을 했지만 전 남친이 더 생각났어요. 전 남친보다 재력이나 집안이 좋아도 말이죠. 근데 1년이나 지나서 선뜻 연락하기가 두렵기만 하고 다시 거절당할까봐 무섭기만 합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나는 전 남자친구 때문에. 네. 글쎄. 오, 어떻게 하면 결혼을- 좋을까요? 재촉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재촉한다라는 이 얘기가 너무 이제 뭉뚱그려져서 얘기가 나와서 네.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 아마 남자친구분이 20대 중반이셨으니까 아직 경제적으로 어떤 마음적으로 그런 재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라고 재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친구분이 부담스럽다. 나 네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힘들어. 너가 그렇게 결혼을 원하면 헤어지자라고 되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소개팅을 몇 번이나 또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사연자분께서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은 누구와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해결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상대방한테 연락 하는 게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무섭고 저는 이거는 되게 이해는 하거든요. 마음은 네. 이해하는데 뭐 연락해서 거절당하거나 그럼요. 연락 안 해갖고 그냥 이대로 그냥 네. 묻어놓고 시간이 흘러갖고 계속 가거나 네. 결과는 어땠거나 결국에는 못 만나는 거잖아요. 예. 차라리 연락 한번 해보시고 거절당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아주 논리적인 네. 논리적 이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연락했다가 잘 되면 좋은 거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결과는 같네요. 그래요. 네. 결국에 그렇게 될 건 그렇게 된다고 이게 터키 속담에도 있잖아요. 오늘은 터키 속담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되든 그렇게 되려는 거였던 거예요. 예. 그냥 연락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네. 어쩌겠습니까. 네. 그래요. 짧은 사연 쭉 만나봤고요. 노래 듣고 올까요? 데클란 맥케나의 브라질 듣겠습니다. I heard you sold the Amazon to show the country that you're from. It's where the world should want to be. For find something our people need. I'm faithless now. We win every time, and I don't know how. 'Cause I haven't bought you, and I haven't sold me. But the people are dying to get on TV. I heard he lives down the river somewhere. 6 cars and a grizzly bear. He got eyes, but he can't see. When he talks like an angel, but he looks like me. Oh Lord, what have I become? I'm a face of God. I'm my father's son. I'm not. What you think you see? I know you can't eat leather, but you can't stop me. Why would you lie? Why would you lie about how you feel? I've got a mission, and my mission is real. 'Cause you had your chances, yeah, you better know I'm gonna burn your house down to spread peace and love, and it gets me down. Oh Lord, how it gets me down. I heard he lives down the river somewhere. 6 cars and a grizzly bear. He got eyes, but he can't see. When he talks like an angel, but he looks like me. Oh Lord, oh Lord. Cause everybody plays a beautiful game. Well, I'm in Brazil, cause it's all you've ever wanted, and it's all that you want still. Don't you wanna play the beautiful game out in Brazil? I wanna play the beautiful game. Well, I'm in Brazil, cause everybody plays a beautiful game out in Brazil. It's all you've ever wanted, and it's all that you want still. Don't you wanna play the beautiful game out
데클란 맥케나의 브라질 듣고 왔습니다. 자, 사연 더 만나겠습니다. 이번에도 익명을 요청하신 K씨의 사연이어서요. 서울에 거주 중인 20대 후반의 여성 청취자 K입니다. 제가 별 연애에 사연을 남기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요. 저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우연히 알게 된 선배와 약 5년간의 연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 그리고 취업 후 자주 연락도 하지 못하고 서운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헤어지고 나서 1년이 넘도록 그 사람이 했던 행동에 심하게 대여서 오래도록 힘들어했죠. 그러다 이별 후 제 사정을 알고 있던 남자 선배 A를 통해 지금의 남자친구를 소개받게 됐는데요. 남친은 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배려심도 많아서 사귄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큰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를 소개시켜준 A 선배에게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반갑게 받았는데 갑자기 제 전 남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하던 중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제 전 남자친구였대요. 야,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요즘은 뭐하고 지내냐? 나? 나는 뭐 잘 지내지. 근데 저기 있잖아, 너한테 전화를 한 이유가 있는데 나 사실 K하고 헤어진 다음에 후회 많이 했어. K는 요즘 어때? 나 K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데 네가 자리 좀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선배는 당연히 안 될 것 같다고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저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라던가 증오가 있으면 있었지 남아있는 다른 미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본인이 아쉬워하는 걸 보니 쌤통이다 하고 생각하고 넘겼는데요. 지금 남자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봤자 괜히 기분을 상하게 할 것 같아서 선배에게 고맙다고 지금의 남자친구가 들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했죠.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도 저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선배 A에게 다시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전 남자친구와 같은 직종이라서 제가 결국엔 다른 직종으로 바꿨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여전히 그 시험을 준비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잘 지내지? 야, 이번에도 연락해서 미안하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K 이번에 시험 잘 봤대? 합격할 것 같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선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남친이랑 마주치기도 싫고 소식 듣기도 싫어서 시험 때려쳤다고 전해주세요. 다른 일 잘하면서 남자친구랑 잘 지낸다고. 라고 전달을 시켰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오는 전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선배가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남자친구도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요. 저한테 직접 연락하는 것도 불쾌하지만 제 지인한테 연락하는 것도 싫거든요.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하면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냥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스트레스가 네. 쌓입니다. 네. 쌓여요. 네, 관심이 필요해요. 전 남자친구가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에게 관심을 좀 주세요. 이제 와서 네. 이제 와서 관심 왜 좀. 그럴까요? 이미 김혜민님은요. 뭐죠? 저 질척거림은? 네. 관심을 좀 달라는 거죠. 네, 네. 박보미님, 사연 듣고 있는데 짜증나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읽으면서 짜증나서 청취자분들 불쾌해할까봐 굉장히 포근하게 읽으려고 네네네. 어쩐지 이게 오늘따라 포근했어요. 제 목소리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이. 이건 뭐 사연의 무게가 너무나도 심각하네요. 8750님이 선배한테도 이건 민폐 아닌가요? 네. 이거 민폐가 이게 전 남자친구의 민폐 수준이 정말 좀 광역이네요. 못났네요. 광역범위로 네. 광대역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네, 좀 약간 남아 있었을 수도 있는 그 좋았던 기억마저도 네네. 흙탕물처럼 흐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이게 전 뭡니까? 남친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분이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은 진짜 이 주변에
그쵸. 사람들의 욕먹죠. 네. 인연이 다 끊어질 수도 네, 있는데 맞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글쎄 주변인들의 이제 상황을 해결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먼저 이제 다가가는 건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결국엔. 아마 그쵸. 그가 그 전 남자친구가 원하는 반응일 겁니다.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우선 지켜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지켜볼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왜 질척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안 돼, 싫어, 그만해, 불쾌라는 말을 왜 못 알아먹는 걸까요? 얘기해줘도 안 되면 안 그렇게 되는 건데 몰라요, 싫으면 싫은 몰라요. 거고. 윤기무님은요. 나이가 몇인데 제3자를 이용하다니 정말 찌질하네요. 맞아요. 박슬기님, 무시가 답입니다. 그래요. 네. 무시가 답이 될 수도 있죠. 네. 김경희님. 아니 헤어진 지 1년 지나서 이제 와서 더군다나 남자친구도 생겼는데 그러게요. 네. 이기적이네요. 문자로 욕 한 바가지 하고 차단하세요. 라고. 이런 사람들 문자로 욕 한 바가지 하고 차단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극받고 막 기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원하던 드디어 목적 나한테 달성! 관심을 보였다. 목적 달성. 이거 가능성 있어. 이거 가능성 관심- 있어. 그래, 관심 나한테 받았다. 욕이라도 해. 이렇게. 관심 받았다. 관심을 주세요. 관심 좀. 그래서 귀엽겠다. 지금처럼 정현 씨처럼 얘기하면 귀여울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노은서님, 직접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연락하면 전 남친이 더 매달릴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진짜 이거 비슷한 해석이네요. 취약인데요. 이게 지금 근데 저는 궁금해요. 왜 이제 와서 뭐 때문에 남자친구도 있고 헤어진 지 그렇게 시간이 꽤나 그런 흘렀는데 궁금증이 그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관심을 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궁금증이 지금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을 네. 충족시켜주고 있는 제가 잘 거예요. 몰랐습니다.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모르겠어요. 관심이 필요하니까 이러고 있는 궁금했어요, 거겠죠. 저는. 혹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선배가 네. 잘 이야기를 전달을 안 했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을 이 그러니까 정도일까. 선배님도 지금 보아하니 성격 자체가 이렇게 막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네. 캐릭터인 것 같아요. 좋게 둘러서 네. 말씀하신 그러지 마, 것 그러지 마. 같아요. 어쨌든 야 남자친구도 있으니까 네 그럴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그렇죠. 계속해서 미안한데 연락해서 미안한데 어떻게 잘 지내냐? 몰라. 몰라 연락하지 마 이런 걸로. 이렇게 몰라 했어야 나한테 되는데. 물어보지 마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하든지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9048님. 네. 헐, 저 이거 당해봤어요. 전 참다 직접 얘기했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하던가 내 주변 사람들 그만 괴롭히라고요. 그 이후로는 잠잠하더라고요. 크크크크크. 전 거의 1년 넘게 당했습니다. 와 1년이면은 와. 이렇게 화나실만 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만약에 저에게 일어난다 하면 글쎄 제 친구한테 일단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친구한테 야 너 걔랑 계속 연락해야겠냐? 너 걔랑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걔랑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이걸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아니 나 필요 없어라고 하면 그냥 차단하라 미안한데 네가 차단해주면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만약에 나 인간적으로 관계 유지하고 싶어라고 하면 내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먼저. 일단은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상대방한테 차단되겠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한번 얘기를 하고 참 이게 굉장히 좀 욕먹을 짓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당사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맞아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괴롭히면은 전화를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도 끊으면서 욕을 하겠죠. 그쵸. 짜증난다고 왜 나한테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나랑 연락하고 싶어서 한 연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만난 남자친구분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현 남자친구분이 이 사실을 알면 아마 화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사단이 나기 전에 심지어 알고 계시니까 또 지금 사연 보면은 첫 번째는 얘기 안 했지만 두 번째 연락 왔을 때 이제 알고 계신다고. 남자친구 얘기를 이제 했다고 알고 합니다. 계시는 상황이구나. 이거는 그러면은 네, 안 돼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사단이 그쵸? 납니다. 사단이 네. 나요. 선배가 그 수고를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선배님은 제가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죄는 없는데도 없지만 맞아요. 대본을 좀 써주세요. 그럼 이렇게만 제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선배님?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여자분이 직접 그냥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좋아한다니까. 근데 그러면 아, 또 정말? 이제 관심을 요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싫은데. 너무 싫은데. 정말 너무너무 싫지만 그런 사람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남자분이 그렇게 1년이나 지났는데도 못 잊겠고 미련이 남으면 왜 여자분한테 직접 연락을 안 하시고 주변 사람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걸까요?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는데 헤어질 때 뭐 하지 말라고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조금 그 헤어짐의 기억이 있어서 조금은 겁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까지는 이제 그것까지 이제 이겨낼 어떤 용기가 없는 상태라서. 좀 궁금한 게 그런 궁금증이 관심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지금 남자친구 있다고 하는데도 만나겠다고 연락을 그 선배한테는 어떤 이제 믿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내가 얘기하면 좀 잘 마련해줄 거야 뭐 이런. 아휴 참 아무튼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무시를 해보시고 무시. 만약에도 이제 선배가 계속해서 곤란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내가 이제 먼저 연락을 해서 그렇죠. 당사자들이 얘기를 뭐 하죠. 하는 짓이냐, 네 맞아요. 무슨 짓이냐, 그만해라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얘기할 때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여러 사람 피해 보게 하는 행동인지 아느냐라고 감정적인 거 말고 보고 싶으니까 이성 그럼 어떻게 해요? 보고 싶으니까 아직 너 사랑하니까. 이성적으로 얘기했네. 갑자기 되게 감성적으로 나오면 해보세요. 보고 싶으니까 얼마큼 보고 싶은데? 또 감성적으로 가나요? 아 이거 안 돼요. 보고 싶은데 얼마큼 보고 싶은데 하늘 땅 별 땅 그 정도? 우주만큼. 아 최악이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땀이 쭉 났어요. 정색을 지금. 한번 해줘야 돼요. 정색을. 네. 보고 깔끔하게. 싶으니까. 난 너 안 보고 싶으니까. 집어치려고. 집어치워줬으면 그냥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네. 내 인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게 일단 네. 지금 당장은 연락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일단 어느 정도 무시로 이제 일관하시다가 그 다음에 따끔하게. 그래요. 어쨌든 오늘도 많은 연애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네. 한소희님이 오늘 별연에는 사연들이 아주 어둡네요. 매주 이랬으면이라고. 웃음 표시 이모티콘 보내주셨어요. 어두운 이 사연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제 뭐 영화에서도 이제 스릴러라든지 공포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로맨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이제 네. 스타일이 있는 거죠. 네, 한소희님께서 지금 이제 연애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좀 어떤 사연이 좋으신가요? 저요? 저는 버라이어티한 사연이 좋아요. 뭐 처음에 이제 달콤하다가 중간에 막 갑자기 반전과 반전이 있는 막 사연. 중간에 막 썸녀 나오고 갑자기 네. 맨 끝에는 과거까지 들추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가끔 사연 긴 사연 읽다 보면 액자식 구성의 사연들이 있거든요. 액자식 구성. 이야기 속에 이야기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저를 이야기 속의 이야기. 제 흥미를 막 자극해요. 좋죠. 저도 그런 게 좀 좋습니다. 평범한 사랑 얘기는 별로예요. 평범한 사랑 얘기는 그런 뭐 거 많이 보내주세요. 중간 네. 그런 거요? 그런 거 좋아하세요? 평범한 사랑 얘기? 아니 액자식 액자식 구성의 이야기 속의 네, 이야기. 그런 거. 그렇다고 사연을 지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전에 거듭하는 이야기. 지어내진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네. 감사하고요. 노래는 이지영 노래 사랑은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곡 어떤 노래예요? 사랑은요? 네. 사랑은 사랑은 아세요? 네 아는 노래예요. 무슨 노래죠?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요. 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쓴 노래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노래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왜 이렇게? 네. 아니 음악적인 질문 하기 전에 좀 먼저 윙크라도 해주세요. 윙크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게 신호라도 뭔가 윙크는 수신호 같은 거 다른 가지고. 표현이잖아요. 윙크는. 그렇죠. 볼펜을 든다거나. 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이지영의 사랑은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사랑은 나의 어깨를 지나 나의 두 뺨을 지나 1분을 초보다 더 짧은 순간을 지나 마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듯 언젠가 한 번은 마주쳤을지도 몰라. 어딘가에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만날 것 같지만 사랑은 나의 창문을 지나 좁은 골목을 지나 새벽 출근길 또각또각 구두 소리 헛기침하며 잠을 깨우던 누군가가 어쩜 그대였었는지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만날 것 같지만 사랑은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 길을 걸을 때 마주오던 사나운 눈빛인지도 몰라. 너무 외로워서 술을 마실 때도 같은 공간 같은 한숨에 스쳤는지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만날 것 같지만 사랑은 바람이 멈추고 해가 비춰올 때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났을 때 마치 기적처럼 마치 운명처럼 1분 1초보다 더 짧은 순간에 만나.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휴학을 하고 스타일리스트 팀의 막내로 일하고 있다. 막연하게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아직은 모든 걸 경험해 보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요즘 부쩍 일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이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지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막상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현장에 나가면 나는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고 마음 놓고 웃지도 먹지도 못하고 눈치 보기 바빴다. 가끔 그런 내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서 눈물이 맺힐 때도 있다.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도움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무도 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고 투명인간이 된 것만 같은 기분.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긍지를 가진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이 일과 맞지 않는 걸까? 아니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걸까?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덕분에 나도 나를 돌아보게 됐다는 것이다. 나 역시 주변 사람들의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진 않았는지.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첫걸음이 너무나 힘겨운 하루하루. 눈을 감아도 들리는 소리, 너와 나눴던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지나는 소리. 기억 한 구석 어딘가에서 깊게 새겨진 상처들 속에 둘의 추억 바래져 가고 멀어진 그 길 어딘가 녹을 듯 깨질 듯한 마음, 사라지지 않았다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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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겁 많은 내가 익숙해져서 내딛지 못해 멈춘 시간에 그때의 넌 바래져 가고 멀어진 그 길 어딘가 녹을 듯
하루의 끝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모리의 천천히 천천히였습니다. 이경아님, 요즘 일에서 느끼는 회의감이 많아 괴로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도 힘내려고 애쓰지만 하루하루가 100년 같은 기분이라 어서 저의 답을 찾으실 수 있길, 그저 어서 답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란다는 말, 힘내시란 말 대신 전해드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일이라는 게 나와 잘 맞을 때도 있고 상상보다 생각보다 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5개월 정도 되셨으면 여러 가지를 또 느끼고 계실 텐데요. 맞아요. 나의 존재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고마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 그럴 때는 좀 힘이 탁 빠지죠. 근데 어떤 공간,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만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곳에서 꼭 계속해서 그 직종을 이어가시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리로 옮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계산을 해보시길. 그러니까 남들에게 이제 내가 고마운 마음을 받자고 그 일을 시작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548님, 일요일에 비가 와서 벚꽃이 많이 피었을 거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학교 가니까 진짜 환하게 피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가 제일 예쁘다던데 여유가 없어서 아쉽기도 하고 진짜 봄놀이 가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의도 벚꽃 축제도 어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시간 될 때 다들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유 없으면은 못 가는 거죠 뭐. 예. 저 아는 분 이 SNS에 비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다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계속 올리셔갖고 웃었는데 그거 지나면 이제 신경도 안 써요. 벚꽃 핀 거. 저처럼 폈구나, 그래, 너네도 살아야지 너네도 어떻게 꽃가루 좀 날려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꽃이 피는구나, 열심히 살으렴. 6854님, 저는 수원에 사는 고3이에요. 오늘 미술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한 것보다 안 나와서 집에 오는 길에 우울했어요. 공부하랴 그림 그리랴 대학 가기 너무 힘드네요. 이제 또 실기시험 보는데 그때 후련하게 잘 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 있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또 열심히 내가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힘내십시오. 5176님,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곧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이번 기회로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좋게 생각을 하려고요. 이 시간들도 나중에 생각하면 별거 아닌 일이 되겠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요. 또 이제 시험이 좀 곧이신 것 같은데, 곧 시험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 준비 좀 더 집중하시면서 마음 좀 비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로운님, 쫑디, 저는 최근에 용기를 내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수라는 꿈을 조금씩 피워내는 일이 참 즐거워요. 사실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아 무섭기도 하고 타고난 재능이 많지 않아서 걱정도 되고 불투명한 미래가 무섭기도 한데 그래도 저 잘한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꿈을 위해서 뭔가를 해본다라는 건 진짜 멋있는 일이죠.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랄까, 나이가 궁금하긴 하네요, 박로운 씨. 뭐가 됐든 일단 내가 해보기 위해서 한 발, 두 발 움직이시는 거라면, 시작을 했다면 더 이제 과감하게 뭔가를 더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노래 듣겠습니다. 안젤라 데이의 Not Today. 이 한 곡만 듣겠습니다.
to her knees in the morning again, giving herself to the sky, searching for answers to all her regrets, wondering should she even try. But the heartbeat shines like pearls in her eyes. She asks, are you giving up on me? Not today. Not today. 'Cause love isn't true with what it started here. So not today. Not today. If love isn't done, then why should we give up on it? So ask me tomorrow, I'll tell you the same. Tomorrow is not today. His tired eyes watching all that he's built crumbling down to the ground. Perfection is cracked and the dream starts to wilt. Sure that he's failed her now. But the heartbeat shines like pearls in his eyes. When he asks her, are you giving in? Not today. Not today. 'Cause love isn't true with what it started here. So not today. No, not today. If love isn't done, then why would we give up on it? So ask me tomorrow, and I'll tell you the same. Tomorrow is not today. Not today. Ooh, not today. Not today.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점 사람들과 의견 좁히는 게 힘드네요. 누구 하나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만 하니까 진도는 나가질 않고 사람들의 치인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어요. (8431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내 것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똑같이 중요하죠. 모두가 만족하는 일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어떻게 서로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문제인데요.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이익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중요하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상대방도 내 입장을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금씩 맞춰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끝곡 눈의 Don't Let Me Be Lonely Tonight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Do me wrong, do me right. Tell me lies, but hold me tight. Save your goodbyes for the morning light, but don't let me be lonely tonight. Say goodbye and say hello. Sure enough, good to see you, but it's time to go. Don't say yes, but please don't say no. I don't want to be lonely tonight. Go away, then you go ahead, you please, yeah, now you ain't gonna see me getting down on my knees. Undecided, your heart's been divided. You've been turning my world upside down, you know. You ain't gonna see me getting down on my knees. I'm deciding, your heart's been divided. You've been turning my world upside down, you know. Do me wrong, do me right. Gonna tell me lies, but hold me tight. Save your goodbyes for the morning light, but don't let me be lonely tonight. I don't want to be lonely tonight. No, no, I don't want to be lonely